오늘은 M&A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M&A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merge라고 하는 것은 합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가 합쳐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죠. 이런 합병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A와 B가 둘 다 과거의 회사를 모두 포기하고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재탄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흡수합병이라고 하죠.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이렇게 흡수합병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흡수합병이라면 당연히 B사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합병 뉴스가 나오면 한 회사만 오르는 경우도 있고 또 한 회사는 내리는 경우가 절반 정도 이상입니다. 물론 둘 다 오르거나 혹은 둘 다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요걸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꺼냈겠죠. 우선 어떤 경우가 둘 다 오를 수 있는 경우일까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전혀 다른 C라는 신설법인으로 재탄생한다면 그건 A사와 B사 모두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두 회사 모두 장부 가치가 공정 가치로 재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회사라도 장비나 혹은 깔고 앉은 부동산 같은 것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장부 가치로 표시가 됩니다. 처음 산 가격으로. 합병을 통하게 되면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경우 이 모든 것이 지금 현재의 가치로 재평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A가 B를 흡수 합병한다라는 것은 A의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일은 아닐 수가 있어요. 제가 분식회계편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영업권을 이용해서 회계적인 이득을 보는 방법도 있고 또 원자재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자재의 원가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합병이라고 하는 팩트만을 고려한다면 이 굿윌이라고 그러죠.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을 더 쳐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B사보다는 덜 행복할 겁니다. 회계적으로. 공정가치로 재평가돼서 영업권을 받게 된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피인수되는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병 소식이 있다면 가장 먼저 그것이 흡수합병인지 혹은 신설합병인지 신설법인 합병인지를 보고 어떤 종목을 사셔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좀 쉬워요. 문제는 애퀴지션입니다. 인수를 하게 된다는 것은 지분을 산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A사가 B사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면 A사는 물론이고 B사 역시 그대로 남아있겠죠. 이런 경우에 국제회계기준은 두 가지의 기장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분이 20%를 넘어선다면 지분법으로 기장을 해야 되는데 만약 지분을 50% 넘게 취직한다면 이거는 인수죠, 인수. 그래서 인수법으로 기장을 합니다. 지분이 50%를 넘게 보유하고 있다면 A하고 B사는 회계적으로 그냥 하나의 회사로 보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A사의 매출이 100억이었어요. 그리고 B사의 매출이 5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연결하는 장부는 A사가 그냥 두 개 합쳐서 150억 원의 매출을 기장해야 됩니다. 그냥 50% 이상의 지분을 취득했을 때는 하나의 회사로 보자는 것이죠. 물론 부채도 함께 합쳐져요. 예를 들어서 A사의 부채가 50억 원이었고 B사의 부채가 25억 원이었더라면 A사는 75억 원의 부채를 가진 회사가 되는 겁니다. 자본금은 연결해도 혹은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A사의 자본금이 50억 원이었고 B사의 자본금이 25억 원이었다면 연결 후의 자본금은 그냥 50억 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인수를 하는 회사는 부채 자본 비율 등의 재무 비율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이익은 연결하면 더 커지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은 편입니다. 지분법과 연결법의 이익이 같아야 한다는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달라야 한다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 저 개인적인 견해는 달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죠. 자, A사의 매출이 100억 원이었고 B사의 매출은 50억 원. A사의 비용은 60억 원이었고 B사의 비용은 3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A사의 순이익은 얼마예요? 40억 원이 되고 B사의 순이익은 20억 원이 될 겁니다. 세금, 이자 이런 거 비용 다 빼고요. 자, 그러면 A사가 B사의 지분을 30% 취득했다고 보겠습니다. 이걸 만약 지분법으로 표시를 해서 장부에 기장을 한다면
A사는 자신의 지분만큼 손익을 자회사로부터 끌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A사의 매출은 그대로 100억 원이고 비용도 그대로 60억 원이지만 이익만큼은 B사의 이익 20억 원에 대한 30% 지분 2, 3은 6억 원이 엎어져서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익은 자신의 이익 40억 원에 자회사의 이익 6억 원이 합산돼서 46억 원의 이익이 난 회사로 기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수법으로 표시해서 연결하면 모두 합쳐집니다. A사의 매출은 두 회사의 매출 합산인 150억 원이 되고 A사의 비용은 두 회사의 비용 합산인 90억 원이 돼야 되고 여기에 두 회사의 이익이 모두 합산돼서 6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는데 로직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분법은 뭐예요? 피지배회사의 손익이 지분만큼 곧장 당겨와서 표시해주면 되고 인수법은 뭐예요? 지분 관계없이 일단 자산과 부채는 몽땅 끌어오고 이익까지도 몽땅 끌어와서 합산하고 나의 지분과 관계가 없는 것은 피지배주 주분으로 따로 표시해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50%가 되지 않더라도 실질적 지배가 목적이라면 인수법으로 기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국제회계 기준이 막 적용되던 시기를 전후로 이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였는데요. 미국 시장은 뭐 주로 소형주, 중형주 뭐 다 올랐었고 우리나라 주식도 거래소가 무려 22%나 오르는 동안에 코스닥은 오히려 2% 하락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시키면서 코스닥에서 실질적 피지배회사들의 부실이 대부분 노출돼서 이렇게 끌어져 올라왔기 때문이었죠. 2010년 이전까지는 장부상의 매도 가능 증권, available for sale이라고 써있던 그런 표시됐던 항목들이 다 사라지고 대신 자회사의 부채와 자산을 모두 업어 올려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